그리고 네. 그 보통 경매 나온 집 자기 근처에 계시는 부동산 소장님들은 경매 나온 집을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 뭐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재혁쌤이 해주신 만곡 법칙 활용하셔서 내가 이 경매 나온 집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장님들도 조금 반응이 좀 좋으세요. 마치 내가 이 집 사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네네. 네, 그래서 재혁쌤 말씀하신 거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또 질문이 이거 보면 또 뭐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죠? 요거. 자, 그리고 우리 매도가 정할 때는 기본 집으로 물어보고 이제 매도가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? 예, 아무래도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할 때 완전 기본집으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정해요. 왜 그러냐면 시간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시간 전략.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매도가를 정하는데 중개사님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. 이 경매 나온 집은 집이 상태가 어떻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네.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죠. 집 완전 기본집입니다. 중개사님 90년식 아파트 기본집 아시죠? 그 정도라고 보시고 다른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내가 또 제시를 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아이고 그렇죠. 저 맞장구 치면서 중개사님한테 아이고 그렇죠. 그래요. 경매 나온 집이 뭐 이렇게 욕실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결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동조해버리면 그냥 매도가 정하는데 한참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중개사님 90년식 아파트고 맞는 기본집입니다. 그 정도로 매도가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시면 더 시간 전략으로 더 빨리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파트 3입니다. 우리가 손품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신뢰를 주면서 매도가를 정했죠. 자, 여기서 이제 심리 베팅입니다. 이제 드디어 베팅입니다. 내가 막 단단하게 정했던 입찰가에서 내가 이 물건을 바라봤을 때 뭐야 이 정도 90년식 아파트라고 해도 약간 리모델링 호재가 나올 것 같은데? 지금 같은 공급 부족 현상에 뭐 주거 환경 정비 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전부 다 난리 나서가 됐는데 이런 90년식 아파트라도 나중에 재개발 호재가 있지 않을까, 리모델링 호재가 있지 않을까, 나중에는 선회해서 재건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겠죠. 그런 것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단타 물건 그리고 중타 물건 또는 장타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단타 물건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단타로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내가 한 500에서 한 뭐 좀 큰 물건들이라면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 라고 보면 단타 물건 입찰가를 선정하시면 되고요. 중타로 내가 현재 시점에 봤던 단타 물건에 봤던 수익 플러스 약간의 미래가치 한 1년 정도의 터울을 뒀을 때 이 정도 나오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심리를 또 수익에 비례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장타 물건,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2년에서 또는 4년 짧으면 1년 정도의 전세를 한 바퀴 돌리는 걸로 해서 지금 단타 물건 500에서 5천만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가치 한 1억 이상 돼야 되겠죠. 1억 이상 정도 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하면서 단타, 중타, 장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입찰 물건 경매 사이트에 심리 체크인데요. 심리 사이트의 동일 번지를 임금 물건 낙찰가를 체크하는 거예요. 어떤 거냐면 이게 최근에 내가 보고 있는 물건, 입찰을 보려고 하는 물건인데 최근에 동일 번지 물건이 거래된 게 있어요. 뭐 저층이든 높은 층이든 상관없어요. 그게 지금 현재 얼마에 최근에 낙찰됐는지를 보면 그래 그때 시장 상황과 지금 시장 상황은 비슷하면 충분히 경쟁이 그때랑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또 입찰가를 또 참고하면 되겠죠. 네. 왜? 우리는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받아야 돼요.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유료 사이트죠. 유료 사이트에 나와 있는 유효 조회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물론 100%는 아닙니다. 이런 유효수가 보시면 오렌지 색깔로 지금 누적은 391명인데
오렌지 색깔이 13명이죠. 이 물건을 5분간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13명 된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13명이면 13명 다 들어오느냐?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 확률상 13명 정도면 한 6명 정도 이상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경쟁자가 나와 포함해서 몇 명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. 요번에 이런 분도 책을 쓰신 이런 분들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.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공포, 이 폭락이들을 조금 더 폭락이들을 보고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. 근데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뭐야, 지금 같은 분위기 금리 인상도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아. 그리고 6월달 지나면 이거 무슨 올라가도 중과세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이런 게임을 내가 왜 해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이 가장 낮을 때다. 이런 전문가, 비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. 이런 비전문가 분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분들의 말을 믿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더 싸게, 더 반값에 잡을 수 있는 시즌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입찰가를 조금 더 유연하게 쓰더라도 낙찰가를 높일 수 있는,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. 오늘 우리 학원에서도 3명이 됐습니다. 3분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률도 낮았고, 그리고 입찰가도 좀 더 낮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좀 더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긍정적 마인드로 꼭 받으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, 그리고 우리 지금 이런 저희가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후기가 있습니다. 후기를 하시면,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 PPT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시세 조사를 하는 법, 그리고 낙찰하는 법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, 이제는 우리가 안대리님이 낙찰 받고 나서 끝은 아니죠. 예, 또 이제 중요한 명도가 남았습니다.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낙찰 받은 후에 명도를 어떻게 아름답게 끝낼 것인지를 우리 안대리님이 옆에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봅니다.